원래 우리가 6개월 장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6개월 장기 교육 과정은 아주 기초부터 로스2 딥러닝까지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저희도 느끼는 거지만 또 수강하신 분들도 느끼는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이제 다 배웠는데 뭔가 깊이 있는 프로젝트를 한 번은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파이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처음 하는 프로젝트니까 아쉬움들이 남죠. 못다한 기능들에 대한 욕심들도 생기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이번에 기회가 좀 잘 잡혀서 저희가 단기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2개월 정도 되고요. 이 과정은 프로젝트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혀서 온 딥러닝, 로봇에 대한 기초지식, 로스에 대한 기초지식들을 버무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월 동안 깊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하나는 주행 로봇이 주인공인 프로젝트고, 또 하나는 로봇팔이 주인공인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주행 로봇이 주인공인 프로젝트는 저희가 주제를 좀 압축시켰습니다. 서빙 로봇이에요. 서빙 로봇이 가져야 되는 기능들 중에는 자율주행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빙 로봇 서비스를 하나의 매장에다가 우리가 설치해주고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면 로봇이 움직이는 과정에 대한 로그 기록, 로봇이 받은 주문에 대한 로그 기록, 손님들이 매장에 와서 주문한 기록, 이런 것들이 DB로 또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로봇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관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는 게 큰 주제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딥러닝, 저희는 로스2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2, 그리고 다수의 로봇을 다루는 관제 시스템, 그리고 DB, SQL,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GUI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QT,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버무려서 목표를 제시할 거고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로봇팔은 일단은 바리스타 로봇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로봇팔들 중에서 가장 우리 옆에 와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수동 어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로봇팔이 이렇게 커피 따라주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바리스타 로봇 회사가 맞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로봇팔을 잘 다룰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하고 로봇팔을 이용해서 손님에게 커피를 따라주는 로봇팔, 바리스타 로봇을 직접 만드는 과정, 이렇게 두 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로봇팔과 주행 로봇이니까 달라 보이는데 둘 다 키워드는 같아요. 그리고 또 로봇 세상이 현재 산업용으로, 요즘 막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 산업에서는 로봇이 크게 두 종류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바퀴 달리네, 하나는 로봇팔, 딱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다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의 이름으로 따지면 한 두어 개만 차이 나요. 주행 로봇은 주행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로봇팔은 로봇팔의 운영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만약에 로봇팔을 만드는 회사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행 로봇과 로봇팔은 다르죠. 여긴 기구학이라는 게 엄청 크게 작동을 하니까. 그런데 로봇팔이 되었든 주행 로봇이 되었든 그걸 사용해서 어떤 로봇에 대한 서비스를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행 로봇을 다뤄봤다는 경험과 로봇팔을 다뤄봤다는 경험, 그 차이가 있는 것뿐 나머지 기술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딥러닝을 쓰더라도 주행 로봇에서 쓰는 딥러닝은 튜닝의 포커스가 좀 달라지고요. 로봇팔에서 쓰는 딥러닝은 또 튜닝의 포커스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키워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필요한 키워드들을 나열해보면 파이썬이나 C++인데 둘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마 C++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파이썬을 하겠죠. 그리고 로스2, 그 다음에 딥러닝, SQL, 저희는 GUI를 Qt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Qt, 이런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희가 직접 운영한 과정을 들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방금 얘기한 요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보충해 드릴 안들이 있어요. 저희가 수업했던 여러 노하우를 버무려서 가이드 문서를 드리거나 하루 정도 특강을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빠르게 프로젝트에 합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본인이 공부를 조금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거나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거나 혹은 어디 면접 보러 갔더니 프로젝트 경험은 없네요, 이런 말씀을 들은 분들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계에서 쓰이는 모든 기술들을 공부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혹은 경력직이라도 뽑을 때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내가 엔지니어로서 사는데 뭐가 더 유리할까를 고민해보면 제가 만나보거나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뭔가 하나에 굉장히 깊숙이 몰입을 해서 본인이 생각한 어떤 걸 이루려는 그 과정에서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입한 경험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몰랐잖아요. 잘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목표한 걸 이루려고 계속 스스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더 커지겠죠. 이렇게 몰입한 경험, 그게 하필 딥러닝과 로봇이라면 그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기 과정에서 2개월 정도를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엄청 고민했다는 그 사실과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가고 100% 아니라도 80%, 90%라도 목표를 이룬 그 경험이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기술적인 경험도 많이 쌓일 거라서 시작한 시점과 2개월 후 자기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뭐 회사마다 담당자마다 성격들과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또 하필 그 순간 오픈된 포지션이 다를 테니까 성격이 제 말이 항상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2달이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긴 시간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뭐 외주 용역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국가 과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주제 정해져 있고 가이드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2개월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완성하고 경험하고 개발할 기능들은 아마 어쩌면 로봇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기술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서빙 로봇이나 물류 로봇이나 배송 로봇을 하는 회사에 가서 당신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자율주행을 하는 몇몇 개의 기술들을 직접 구현해 보았고 그 로봇을 사용하는 유저에게 어떻게 이 유저가 로봇을 잘 쓸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2014년 지금과 한 5, 6년 전, 한 2020년이라고 할게요. 2020년쯤에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커리큘럼이 달랐습니다. 2020년에 딥러닝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딥러닝의 논문들을 써머리 했고요. 그리고 딥러닝의 원리, 학습하는 원리, 뭐 이런 것들, 딥러닝에 사용되는 각종 설정들이 있거든요. 그 설정들의 알고리즘상의 원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딥러닝을 공부하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학원에서 어떤 알고리즘의 기능을 개발하는데 몰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딥러닝 자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한 4, 5년 전, 5, 6년 전에 고민하던 걸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은 바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열고요. 어떻게 딥러닝을 코드로 구현하는지 먼저 접근합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 트렌드가 바뀌는 이유가 뭘까? 저는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엑셀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엑셀을 다룰 때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고 수식을 지정하고 이걸 고민하잖아요. 즉 엑셀의 사용법을 고민을 하지 엑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내가 블록을 이렇게 클릭하면 엑셀 내부적으로 어떻게 알고리즘이 동작하는지는 고민하지 않죠. 딥러닝도 그렇게 시대가 변해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5년 전, 10년 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 딥러닝은 로봇에서 접목시키거나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려는 사람,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딥러닝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보다는 그 도구를 얼마나 잘 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과정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로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의 코드적 구조, 소프트웨어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알면 좋죠. 네, 그런데 그걸 알기 전에 사용법을 먼저 익히고 패키지 만들고 로봇을 직접 구동시켜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이나 혹은 지금 이야기하는 2개월이나 이런 단기 혹은 장기 과정에서 원리보다는 사용법에 집중을 해서 익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우리는 국비 과정이라서 국가에서 생각한 어떤 큰 기획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는 꼭 학생들이 몇 프로 이상을 하게끔 시간표를 짜주세요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격하게 동감합니다. 뭐냐면 단지 배워서 말로만 듣고 따라만 해서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거랑 내가 직접 단 하루라도 뭐 더 많이 내가 고민을 직접 한 건 되게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100% 도움이 될 거다 그건 잘 모르죠. 근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들 중에서 저희가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앞 기수분들 우리가 진행한 수업의 성과들을 간혹 제가 소개할 때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차원 좀 달라요. 정말 그건 확실해요. 다른 과정에 수강하신 분들과 지금 우리 과정을 수강한 분들이 내놓는 아웃풋의 깊이가 엄청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슬램은 로스에서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봇, 주행 로봇과 로봇팔은 로봇의 이제 양대 산맥인데 그 중에서 주행 로봇 쪽은 슬램이 없으면 거의 구성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슬램은 로스2에서 어떻게 패키지를 설정하고 어떻게 튜닝할 건지조차도 저희가 다 다룹니다. 그리고 IoT는 요건 6개월 과정이라 하더라도 IoT도 그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지는 못해요. 분량으로는. 하지만 뭐 보드로 따지면 약간 교육용이긴 하나 아두이노 보드나 ESP 보드 등을 다루고 더 중요한 건 IoT 과정 내에서는 대부분 펌웨어 레벨의 코드 실습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코드 습관을 잡아주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 발표 때는 성과 발표죠. 그때는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뭐 그날 하필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업체 대표님들이나 업체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앉아서 당장은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실무에서 약간 관리 레벨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발표를 듣고 뭔가 한마디씩 조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시연까지 하면 참 좋은데 이분들이 바쁘고 또 로봇은 항상 시연을 하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제까지 잘 되다가 오늘 하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이널 발표는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에서 다 마무리를 하고 로봇이 동작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다 찍어서 발표 자료에 집어넣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혹은 2개월을 마무리하는 발표인 거죠. 그 발표 때는 많은 업계 분들이 오셔서 같이 또 들어주실 겁니다.